혹시 늦는 건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너무 없는데? 나 깜짝 놀라서 들어갔는데. 언제 와? 셋째 언니 언제 와? 지금 돌아가고 있어? 네. 지금 녹음되고 있을 거예요. 어? 제 건가요? 아니죠. 이게 제 거겠죠. 네. 모르겠어요. 초등은 쉽지 않아요. 네? 초등. 초등 제가 어려워요. 그죠? 네. 역시. 딱 눈빛이. 역시. 바로 할게요, 근데.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스 영어 대전 PL이자 있지 영어 대표원자 여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틀째 설명회 중이에요. 어제는 중등부 설명회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초등부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보니까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일단은 항상 설명회를 구성을 할 때 어머님들에게 어떤 좀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할지 항상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들에게 사실 학원을 자랑하거나 학원을 다니세요 하는 거는 너무 식상한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어머님들이 와서 저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죠?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저희 오늘 설명의 이제 시작의 제목은 우리 아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이 영어 지금 방향은 어떤지 학원만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뭐 주변 사람의 말에 끌려가고 있는 건가? 이런 거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서 오늘 그런 거를 좀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학성클이라고 이제 저희 카드뉴스를 보내드렸을 텐데 궁금하셨을 거예요. 학성클이 뭐야? 혹시 뭔지 아시나요? 써있긴 한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페스타는 축제고, 그래서 학부모 성장 클래스라는 페스타를 이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올 여름 썸머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윈터 때도 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수업을 계속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 혼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제 연사는 이제 입시 컨설턴트 분이 오셨고요. 오늘은 이제 초등 영어 대표이신 이제 플레이스 영어 대표님이 오셔서 같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에 대해서는 이런 정보를 드릴 거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성클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1부는 초등 영어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플레이스 영어 대표이신 김강호 대표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래 2부에서는 이제 입시 영어, 초등 아이들의 입시 영어 그리고 중고등 아이들의 입시 영어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설명이 좀 짧고요. 초등 학부모이다 보니까 초등 어머님들에 맞게 핏에 맞게끔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자기 그 얼굴을 자기가 직접 설명하면 좀 쑥스러워서 제가 이제 김가훈 대표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는 이제 플레이스 영어의 대표님이시고요. 그리고 있지 영어라는 것도 이제 맨 끝에 이제 공개해드릴 건데 있지 영어도 같이 저랑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회사를 만들고 계신 코파운더 분이십니다. 코파운더 분이시고 여기 쭉쭉쭉 나와 있죠. 여기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제 아발론의 부사장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이 만든 영어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눈에 띄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설명회를 저도 저분 설명회 전국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많이 들어 다녔는데 참 차분차분 어머님들께 원장님들께 설명을 잘 해주셔서 오늘 아마 좋은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김강훈 대표님을 모시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뭘로 클릭하면 돼요? 아, 이걸로? 이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박수를 쳐주셔서 좀 어쩔 줄 모르겠네요. 네. 제가 그 설명회를 되게 많이 해요. 네. 오늘 설명회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설명회를 인천에서 하고 왔거든요. 네. 되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좀 어려운 수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원래 강의를 오래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 되게 잘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전 강의를 되게 잘하는데 좀 어머님들이 못 알아듣는 수 있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 영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그 행사는 제가 좀 하고 9시 이전에 끝낼 거예요. 너무 이렇게 뭐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제가 빨리 끝내드려야 되고, 원래는 오늘 제가 학부모 설명회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영상을 좀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영상 찍으러 왔어요. 그래서 설명회로 온 게 아니라 제 영상 찍으러 왔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들의 반응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오늘 되게 잘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말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 업계에 들어오신 지는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20여 년 됐고, 실제로 제가 아발론 교육이라는 혹시 회사 아세요? 네, 거기 창업 멤버예요. 그래서 부사장까지 하다가 나왔고, 제가 그 학원 커리큘럼들, 네, 그 토피아 아시죠? 대전은 토피아 잘 되죠. 토피아 초등부 프로그램도 제가 만들었어요. 네, 대전은 되게 잘 되는데 나머지 동네는 다 문을 닫았어요. 네, 웃기라고 한 건데 못 알아들으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회사들, 그 대형 회사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회사가 어디죠? 영어, 요즘 전국에서 영어 학원 중에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죠? 잘 모르시죠? 네. 있지가 있는데, 그 지금 최근에는 이제 최선어 학원이 제일 크고 있어요. 최선어 학원도 있고 폴리 어학원도 아시죠? 네, 폴리 어학원도 제가 컨설팅이나 자문하는 학원들이고, 청담 어학원도 아시죠? 네, 그런데도 제가 가끔씩 그 컨설팅을 좀 해드려요. 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제 자랑을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영어도 하고 국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입시 컨설팅도 하고, 제가 그 교육 관련된 일은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된다.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설명을 너무 많이 했다. 오늘도 인천 갔다 여기 오는데 진짜 집에 가고 싶었어요. 영상만 아니었으면 가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얼굴하고 좀 다르게 고학력자예요. 네, 이 얼굴도 사람들이 많이 놀리고 있어요. 근데 AI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여서 요즘 이런 트렌드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하지만 좀 네, 많이 죄송해요, 얼굴이. 네, 제 강의는 되게 재밌어요. 네, 제가 강의 오랫동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강의가 중요하다라는 게 있고, 또 오늘은 또 아버님도 두 분이 나와 계시고, 또 우리 또 어린 학생도 와 계시고, 네. 지금 이제 어머니들, 제가 아까 저기 아이들 보니까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10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을 좀 개정하려고 있어요. 14살이면 SNS 못하게. 너 잘됐다. 빨리 법 통과돼서 내년부터 보지 말아라. 기도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머님 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문해력 시험이에요. 문해력. 네. 정답 아시겠어요? 둘레, 여덟 열, 둘레, 20명. 오케이. 정답이 뭘까요? 지금 막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이상한 생각들이 오기 시작하죠? 남자들끼리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정답은 엄마가 외과 의사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프레임이란 책이에요. 프레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프레임. 교육은 이런 거야. 영어는 이런 거야. 이런 프레임이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네, 엄마가 외과 의사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기 어렵잖아요. 그죠? 한글인데.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리딩 컴프레hension이라고 불러요.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컴프레hension,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그런 대목이죠. 그럼 영어 교육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중1? 고? 점수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 영어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영어는 한 4등 정도 돼요.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예요, 요즘에? 수학. 어떻게 하셨어요? 국어? 수학, 국어? 다 중요해요. 국영수, 네. 과학. 과학이 떠요. 이제 여기 초등학생들이죠, 다들. 혹시 네. 앞으로 과학 못하면 인간구실 못해요. 그게 언제부터 되냐면 내년부터요. 네. 올해 뉴스, 엊그제 뉴스가 났어요. 15만 명이 사탐으로 도망갔다. 네. 내년부터 못 도망가요. 네. 그래서 과학 못하면 이제 인간 취급 못 당해요. 그래서 내년부터 과학학원이 엄청 잘 될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이 업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컴프레hen션, 이해력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해력이 되게 뛰어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한글도 요즘 애들이 잘 못 읽어요. 이해를 못 하죠.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엄마들 못 맞히잖아요. 네, 한글인데. 자,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하죠. 메타인지가 중요한 거 아세요? 네, 메타인지가 뭐예요? 막 시킬 수도 있어요. 기분이 안 좋으면. 네. 메타인지는 아까 얘기했던 이해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모르고 있느냐,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예. 영어 교육을 20년 한 나도 모르겠는데 엄마가 안다? 난 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가끔씩 엄마가 막 저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으면 그냥 다 받아들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고객이니까 존중하니까 들어주지 실제로는 별로 이렇게 엄마가 하는 얘기가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좀 하시면서 우리 대표님은 벌 쓰시는 것 같네요. 네. 네, 죄송해요. 네. 네. 편하게 있으세요. 노래도 좀 하시고. 네. 자, 메타인지는 이제 내가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아는 게 이제 메타인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메타인지가 좋아요. 이해력이 좋은 거예요. 이해력이. 그래서 내가 문제를 틀려도 다음에 안 틀려요. 근데 이제 그 계속 틀린 애들은 그냥 못하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질문을 좀 할게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한다? 우리 아이는 공부를 안 한다? 어떤 거 같으세요? 안 한다? 그렇죠. 우리 아이는 공부를 안 한다라고 어머니는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아빠는 돈을 못 번다? 우리 아빠는 돈을 안 번다? 어떤 거 같으세요? 못 번다? 아니 왜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죠. 우리 엄마는 살을 못 뺀다. 우리 엄마는 살을 안 뺀다. 어떤 거 같으세요? 메타인지가 좀 돌아가기 시작하세요? 다시 할게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한다. 공부 안 한다. 초등학교 엄마들은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해요. 네. 공부를 못하는 걸 언제 알게 될 거야? 중3? 중3 때 몰라요. 요즘은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등수를 가려줘요. 그래서 살짝 이게 너 몇 등이야 이렇게. 네, 실제로 뭐 알려주면 안 돼요. 알려주면 불법이에요.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알려줘요. 실은 너 몇 등이었어 이렇게. 네, 그럼 얘가 깜짝 놀래요. 저희 공부 드럽게 못하고 그 뒤에 알게 된 거예요. 중3 때. 네, 왜냐면 다 올 A 맞았으니까 엄마들은 막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네, 대전이 공부 잘해 못해요. 참고로 전 대전 출신이에요. 네, 진짜로. 근데 저 공부를 잘했어요. 네. 대전이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편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관조동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네. 근데 둔산동은 되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광역 단위로 모집하기 때문에 다른 동네 애들하고 경쟁하지 않고 대전 애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 서울이 그러니까 지금 요즘 제일 멍청한 엄마들이 우리의 대치동을 학원 보내요. 관저동 살면서. 그럼 대치동 원장님도 의아해요. 얘 왜 왔을까? 막 이렇게 필요 없어요. 동네 것만 잘하면 돼요. 네, 요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신이거든요. 그걸 잘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죠. 어머님은 부모이신가 학부모이신가? 네, 오늘은 부모로 오셨어요? 학부모로 오셨어요? 학부모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밥도 안 차려주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학부모로 학생의 부모로 오신 거죠. 엄마들은 이제 그때 알게 돼요. 아,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했다는 것을. 예, 부모가 아니라 난 학부모구나. 이렇게 그때 보시면 돼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려요.
어머니들한테 너무 친절해가지고 엄마가 깜짝깜짝 놀래요. 예, 무슨 전국 등수 알려줘요. 너 국어는 전국에서 몇 등, 수학은 몇 등, 영어는 몇 등, 이렇게 다 알려준다니까요. 학교 등수 나와요. 니네 학교는 전국에서 몇 등, 국영수 몇 등, 국영수사가 몇 등, 이렇게 다 알려준다고요. 등급도 알려주고 퍼센트 컷도 다 알려주죠. 대표님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예, 그때 알게 되죠. 관조동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답을 안 하시네요. 예, 내신만 잘 따면 돼요. 이해하셨죠? 예. 여러분은 정시형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시형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무조건 수시형이세요. 예, 근데 정시 공부하면 순간 이분이 잘못 얘기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좋아요. 그래서 잘 인지를 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동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예, 펄시 더 핑크라는 동화예요. 이 왕이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좋아해서 온 나라를 핑크로 칠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이 백성들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난 핑크를 싫어할 수도 있는데 막 핑크색 싫어해. 근데 이 사람이 하늘을 핑크색으로 칠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을. 근데 하늘을 핑크색으로 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날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찾아간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난 하늘을 핑크색으로 칠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경을 핑크색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이제 핑크색으로 보이는 거죠. 네. 자, 이 동화를 왜 들려줬을 것 같으세요? 생각을 바꿔라? 되게 좋아요. 어머니. 아주 훌륭하세요. 네. 틀렸는데 맞았다고 해드릴게요. 비슷해요. 어머님들이 부모의 안경에서 이제 학부모의 안경으로 갈아타시고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럼 들리는 게 달라지실 거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어 공부는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아무도 안 알려줘. 영어가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엄마들이 엄청난 많은 시간과 그런 돈을 투자하지만 결론은 별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고, 실제로 저는 지금도 학원 한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네,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아는 브랜드들이에요, 다. 네, 그래서 다 나름대로 그 하이 클래스에 있는 브랜드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들이 학부모의 안경을 끼고 기회를 찾아보셔라. 부모가 아니라 이제 학부모의 것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요즘 교육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교육에 있어서. 몰라도 돼요. 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미만 있으세요? 초등학교 6학년 미만? 이상도 있으세요? 지금 초6과 중1은 다른 세상에 살아요? 네. 중1은 수능이 확정된 애들이에요. 얘들은 수능을 봅니다. 무조건. 지금 초6은 수능을 볼까 말까 하고 있어요. 수능 필요 없다 뭐 이렇게까지도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막 5학년인데 막 수능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시키고 있어. 그 의미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예. 왜냐하면 지금 그 모든 학습을 논서술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논서술형, 구술, 그죠? 구술, 논서술. 왜? 옛날에는 그게 측정이 어려웠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측정하면 돼요? AI로 측정해 보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엄마들 중에 AI로 채점했는데 그걸 가서 학교 가서 따질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제 미국 본사랑 얘기하시라면 돼요. 미국 오픈 AI랑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측정이 명확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채점이 가능해요. 네, 실제로. 자, 그래서 요즘에 교육 트렌드는 굉장히 조심하게 보셔야 되는데, 작년에 영어가 엄청 재밌는 일이 발생했어요. 원래 영어 평가 난이도를 7% 정도 보거든요. 7%를 1등급 맞게 만들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10% 싸움이에요. 영어는 10% 싸움이에요. 대한민국 10% 안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근데 작년에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서 3.1%가 1등급 맞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애들이 쭉 떨어졌어요. 수능 체제를 못 맞춰가지고. 왜? 엄마는 영어 쉽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어렵게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분이 사임하셨어요. 사임했어요. 시험 어렵게 됐다고. 네.
올해 만약에 어렵게 나잖아요. 저기 교과부 장관 사임해야 돼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 하나 잘못했다가는 그냥 다 줄줄이 그냥 빠져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이 정도 못 따라가면 나중에 중간 나가셔야 돼요. 네, 중요한 건 제가 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창피함을 견디시고 나가셔야 되니까 하시면 좋아요. 그냥 쭉 큰을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지역 균형, 지역 인재가 확대돼요. 네, 그래서 충남대학교가 이제 학교잖아요. 그 학교를 서울대처럼 만들어요. 네, 그 엄마들이 그래요. 그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네. 서울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돈을 주면 돼요. 아, 진짜라니까요. 3조를 지금 쏘겠다는 거잖아요. 네. 3조를 뿌리면 서울대급이 돼요. 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한예종이 있어요. 네. 그리고 카이스트가 있고 지스트가 있고 디지스트가 유니스트가 있어요.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2028년 대입에서 국영수 사과라는 5가지 단어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아무것도 못 도망가. 왜 못 도망가냐? 이게 공통 과목이 돼버린 거예요. 내년부터. 그래서 올해 엊그제 나왔어요. 15만 명이 사탐을 했다. 과학에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올해까지예요. 내년에는 불가. 이해하셨죠? 내년에는 과탐에서 다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통과학 공부를 해야 돼요. 공통과학. 과학을 애들이 생각보다 못해요. 예. 사회는 더 못하고, 국어는 더 못하고, 수학은 말도 마세요. 예. 뭐, 난리도 아니야. 자, 그 다음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 고등학교를 가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도 양극화가 돼요. 그래서 어디 고등학교 가야 돼?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 어디예요? 이 동네에서 고등학교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어디예요? 대신? 과하고? 훌륭한데요? 예. 중요한 건 가서 우리 애가 잘 대학 갈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예요. 진짜로. 예. 그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기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옆에 언니한테 물으면 큰일 나요. 그 언니는 어머님 자녀 망치는 길을 안내할 수도 있어요. 그 카페 같은 데 들으면 과간이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막 정보 돌리는 거 보면 막,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틀린 얘기를 저렇게. 예. 그냥 원장님도 물어보면 돼요. 예. 나중에 이제 원장님은 AI까지 장착이 되세요. 그래서 그 학교 넣고 얘 점수 넣으면 얘가 어느 정도 점수가 될지도 예측 가능하세요. 예. 요즘 AI 시대인데 예. 단지 어머님들은 그걸 쓸 수를 모르는 건데 원장님 아세요. 원장님 아시죠? 예. 안다니까요. 모의고사 딱 보고 넌 몇 점 나오고 넌 이 학교 가고 저 학교 가고 스타일이 있다니까. 예.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이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학교 폭력 갖다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 이제 애는 이제 옛날에 이제 농담으로 했어. 너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싸워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물어봐요. 생일 지났니? 이렇게. 생일 안 지났으면 괜찮아. 지금 큰일 나요. 예. 이해하셨죠? 자, 다음 대입 개편. 영어 유치원 내년부터 금지돼요. 예. 영어 유치원이 3시간 안팎으로 결정됐어요. 예. 하루에 3시간만 공부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 영어 유치원의 인기가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예. 결정된 거예요. 예. 엄마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 예. 결정됐어요. 확정. 레벨 테스트 보면 안 돼요. 예. 레벨 테스트 보면 불법이에요. 예. 원장님들 이거 갈 수 있어요. 며칠 전에 또 뭐 나와서 생기부 함부로 쓰지 마라. 예. 생기부 옛날에 막 썼거든요. 막 갖고 와서 AI에 돌려가지고 막 어느 학교 해줬는데 그거 다 불법 됐어요. 정보 공개. 그러니까 세상이 막 변하고 있어요. 예. 단지 어머님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예. 자, 다음 2032년 대입 개편에서 수능을 볼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은 안 볼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안 보자가 되게 많아요. 대신 뭐 한다? 구술과 논술 전형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술과 논술 전형이 뭐냐면 어머님과 저랑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돼요. 이 친구가 괜찮은 아이인지 아닌지. 제가 어머님이랑 딱 5분 얘기하면은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100% 알아요. 네. 왜냐면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에요. 학원 원장님들은 어머니 들어오실 때부터 알아요. 저분이 등록할지 말지. 저분 레벨 보러 왔다.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질문 틱틱 던지면 알거든. 예, 원장님 아시죠? 네, 그럼요. 다 알아. 그 사람들은 애들만 뽑는 사람들인데 예,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 자, 그리고 AI 교육 확대가 돼요. 못할 것 같지만 진짜로 다 알아요. 예. 딱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트레인돼 있는 거예요. 그런 쪽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움직이는 8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어머님들이 이걸 다 외울 필요도 없고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어떤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으시죠? 강사 선생님 못 가르쳐서 그래요. 논술과 구술이 확정된다.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글로 쓰는 거에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행 평가라는 게 별게 아니야. 이렇게 수업을 했어. 근데 봤더니 일단 맨 뒤에 앉은 사람 4명은 제 눈에 딱 띄었어요. 예, 그리고 앞에 4명은 그래도 이 친구들은 공부 의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분은 막 눈을 맞추면서 막 이런 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딱 보면 알아요. 아, 얘는 수업에 참여하고 있구나. 얘는 딴 생각하고 있구나. 예, 그걸 이제 선생님들이 다 복수해요. 예, 다소산만하며 엄청 산만하다는 뜻이에요. 교우관계 어렵다. 얘는 왕따라는 뜻이에요. 예,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스를 주면 대입 사정관들은 다 읽으면 알아요. 예, 그렇죠? 자, 교육 움직 8가지 키워드예요. 첫 번째, 의대가 싹 빨아먹었죠. 예, 의대가 최상급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역의사제라는 게 지금 가장 큰 이슈예요. 지역의사제. 지역의사제가 뭐예요? 아까 서울대 10개 만들기 일환이에요. 이 동네에서 의사를 뽑아서 이 동네에만 있게 하는 거예요. 필수 의료제. 그거 통과됐어요. 내년부터 뽑아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이야기를 말씀드려요. 두 번째, 2028년 대입개편에서 국영수사가 모두가 똑같은 과목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애가 없다. 그래서 지금 가장 뜨는 게 통합과학과 통합사회예요. 이제 앞으로 통합과학학원과 통합사회 학원들이 보일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왜 고등학교 애들이 공부를 못하거든. 자, 고교학점제가 냈는데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 애들이 이걸 몰라.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이 학교를 가야 그 선택 과목이 있는 거예요. 학교 잘못 가면 그 선택 과목이 없어요. 그럼 걔한테 불리해 안 불리해요? 불리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정확하세요. 이 교육의 효과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그럼 물어보면 돼. 수학 원장님한테 물어보든지. 근데 수학 원장님이 몰라.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왜 또 물어봐? 모르는데. 이 사람 모르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 물어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옆집 언니한테 물으면 큰일 나요. 그 언니 잘 몰라요. 그냥 자기 아는 척 하는 거야. 문해력이 굉장히 애들이 떨어져 있죠. 그죠? 너희들 족보가 있니? 그 족발 보쌈 세트로 알고 있어요, 애들. 이해하시죠? 족보, 족삼, 보쌈? 이런 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전공이 되게 많아요. 무학과. 요즘에 우리나라 학과를 잘 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과로 많이 뽑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좀 세 번째 물어보고 있어요. 뭘까요? 내신 봐요, 내신. 아무것도 안 봐요.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신을 잘 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분리할 게 없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대신고 가면 이제 작살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대신고는 기피 학교예요. 저 같으면 공부를 더 못하는 학교 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못하면 또 애가 또 같이 놀아. 적당히 못해야 돼. 요즘에 가장 그냥 일반적으로 컨설턴트 하는 회사들은 그 학생수 많은 데 보내요. 그냥 모르겠다면 학생수 많은 데 보내라 이래요. 참고로 제가 이지우라는 브랜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컨설턴트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저희 주 고객사가 유니브 클래스예요. 유니브 클래스가 어딘지 모르시죠? 지금 고3이 아니란 뜻이에요. 유니브 클래스는 메가스터디 자회사로 우리나라 입시 컨설팅 회사 중에 제일 커요. 저희가 주 고객사예요. 저희가 제일 많이 쳐요, 거기서.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초등학교 어머니 수준을 낮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해하고 계시죠? 이 정도, 이보다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이보다 쉽게 하면 안 돼.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수능 이원화가 돼서 수능형과 논술형인데 수능을 2번 볼 수도 있고 막 얘기 많아요. 안 보자도 있어요. 안 보자도 있고 뭐 수능 구술, 근데 논구술을 볼 것 같긴 해요.
쓰는 거. 채점이 A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냥 문제 찍어서 맞추고 이런 것보다는 애들이 풀이 과정이라든지 그 영어에서 발표 과정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시점이 온 거죠. IB라고 해서 국제 인술 학교가 되게 많아졌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IB 학교들, 인증 학교들. IB가 뭐예요? 모르시죠? 예?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인탈로리의 바칼로리예요. 예, 인터내셔널 바칼로리가 뭐예요? 근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 그거 되게 쉬워요. 농구술이에요, 그냥. 예, 그냥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대화하고 나오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글 쓰고 해서 점수 매겨서 이게 유럽식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IB 학교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 이제 IB가 많아요. 예. 그다음 이제 챗GPT를 이제 쓰게 만들어요. 예, 요즘에는 애들이 다 탐구 보고서 이런 거 다 AI로 뽑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책 읽고 이런 거보다 책도 다 그냥 AI로 읽어버려요, 애들이.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그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렇죠. 학교는 안 믿어요. 그럼 학교는 어떻게 뭘 믿을까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더 강조되는 거예요. 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봐서 물어봐요. 예, 예를 들면 얘 책을 읽었대. 너무 감동적이다. 눈물이 났대. 그런데 그래서 넌 그 책에 대해서 고도를 향해서 근데 고도가 뭐야? 근데 고도는 모르는 아저씨인데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총균세 읽었는데 그거 너 뭘 느꼈니? 그랬더니 이럴 수 있어요. 총균세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안 믿어. AI를 쓴 거를. 그래서 그거를 면접과 농구술로 또 많이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입시의 장표를 제가 설명해 드린 건데 이 장표만 이해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입시는 다 설명이 돼요. 기본적으로. 자, 대전에 있는 특목고를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대전에 특목고 어디 있어요? 그죠? 충남과고가, 대전과고가 있죠. 또 대전외고가 있죠. 좋은 학교죠. 또 어디가 있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자사고 있을 텐데? 대신고, 대성고, 서대전여고? 서대전여고? 뭐 이런 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우리가 특목고랑 대입을 정확히 볼게요. 자, 특목고에서 외고를 간다, 외고. 자, 외고는 우리나라의 모든 입시는 예선과 본선이 있어요. 예선은 뭐냐? 내신을 말해요. 내신. 자, 외고로 갈 때 보는 내신은 뭐예요? 영어만 봐요. 나머지 거는 다 가려져요. 못 봐요. 이렇게 뜯어보는 게 없어. 그냥 외고용 내신 성적표가 나와요. 그럼 영어만 나와요. 영어만. 그러면은 외고에서 요청하는 내신 예선은 영어만 A예요. 나머지 과목 막 D 맞고 C 맞아도 아무도 볼 수가 없어. 물어는 볼 수 있지. 넌 과학을 좋아하니? 이렇게. 근데 이거 D 맞았어. 근데 멍청하게 저 싫어한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과학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면접 때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지. 이런 또라이들이 한둘겠어요? 너 과학의 어떤 부분이 좋니? 이렇게 네, 그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예선을 통과했다 칠게요. 전 과거는 뭐만 볼 것 같아요? 과거는 수학과 과학만 봐요. 나머지 거 다 가려져요. 이해하셨죠? 네, 자, 이게 이제 예선이야. 그럼 고등학교는 어떻게 보냐? 내신을 물어봐. 너 내신 몇 등급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관주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있겠죠. 관주동이니까. 네. 자, 관주동에 너 내신 몇 등급이니? 그러면 얘가 저는 2.1등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어느 정도 대학을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매겨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이게 제일 중요해. 네, 내신만 잘 따면 돼요. 네, 엄마들이 관조동에서 뭐 딴 거를 생각하고 이런 거 다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그냥 내신만 잘 맞으면 돼요. 네, 그러면 좋은 학교 가요. 자, 근데 외고로 다시 할게요. 자, 그럼 외고는 다, 영어는 다 A를 맞은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이들이 이제 본선은 넘어가요. 본선으로. 그럼 본선에서 뭘 보냐? 학교 생활에서 내신을 뺀 모든 걸 봐요. 교우관계, 선생님이 써준 세트 등등, 봉사 시간, 봉사를 뭐 했는지, 책을 뭐 읽었는지 다 봐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그 서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이해하셨죠? 네. 왜? 그냥 독서력 갖다 하면 다 올려준다니까, 선생님들이. 제일 바보는 읽었는데 안 올리는 애고, 가짜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애들이 다 못해, 이거를. 그래서 학교에서 아예 인성과 적성을 확인해요. 인성과 적성. 그래서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특히. 근데 좋은 학교 가면 생기부 관리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별로 좋지 않은 학교들은 생기부 관리를 안 해요. 그러면 생기부 관리를 해주는 학원을 찾아가면 그 학원이 대박이에요. 생기부 관리 해주는 학원. 자, 인성이 뭐예요? 인성. 인성이 뭘까요? 뭐라고요? 괜찮아요. 틀려도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인성은 사람 됨됨이? 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착하냐 안 착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성은 영어로 캐릭터예요. 넌 어떤 캐릭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넌 어떤 캐릭터니? 넌 과거 올 만한 캐릭터니?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인성을 봐요. 넌 어떤 캐릭터니? 그리고 이 서류를 확인하죠. 두 번째 뭐냐? 전공 적합성이에요. 넌 외고 올 만한 애니? 너는 외고 왜 왔니? 이렇게 물어봐요. 면접으로. 그죠?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아이를 넘겨요. 대학도 똑같아요. 대학도 내신을 물어봐요. 넌 구본고 있죠? 여기. 구본고 대신 몇 등급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뭐 2.3등급이에요. 그러면 충남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뽑을까 말까. 이해하셨죠? 근데 그게 2.8등급이야. 안 뽑아요. 맞죠? 2.8등급이 충남대학 못 갈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1.8. 1.8. 이런 게 다 선생님 다 알아. 충남대 원서 쓰는데 2.3이 쓴다 그러면 아이고 어머님 어머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학교 선생님 더 비난해. 어떻게 대학 안 가도 돼요? 막 이렇게 물어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 생기부를 넣고 만약에 얘가 충남대학교 무슨 뭐 전자공학과를 썼어. 예를 들면 그럼 너는 전자공학과에 맞는 애인지 적성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수능 최저라는 걸 맞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수능 최저는 좋은 학교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어에서 수능 최저 작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작살난 거예요. 나 영어 1등급이라고 생각했던 애가 1등급 못 맞으니까 그냥 다 합격해놓고 아작나는 거예요. 특히 의대가 많아요, 이런 애들이. 공부 너무 잘해서 1등하고 했는데 이 수능 최저를 못 맞힌 거예요. 그 대전에 많을 거예요. 그래서 둔산동 가서 이제 공부하는 애 있어요. 둔산동에 가장 유명한 고등학교 학원이 어디예요? 학원 시대인재 있잖아요. 시대인재 가면 이제 그 수능 최저 맞히는 데 있는 거예요. 내신 따로 시대인재 간다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네 이런 거죠. 내신은 어디가 제일 잘하냐면 그 동네가 제일 잘해요. 다른 동네 찾아가는 자체가 바보예요. 이해하셨죠? 수능은 다르죠. 수능 어느 곳이나 똑같이 보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어머님들은 입시에 대한 모든 게 결정이 된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것만 아시면 다 돼요. 이게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커니즘. 나중에 고3이 되면 그때 되면 막 데이터를 줘요. 자, 올해는 뭐 중앙대 뭐가 어쩌고 동국대가 어떻고 이번에 뭐 합 5였는데 뭐 합 4로 바뀌었고요. 막 이게 이제 고3 설명회 할 때 하는 거고 초등학교 엄마나 중학교 엄마는 요 그래프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심플해요. 그리고 특목고 가는 게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특목고요. 안 어려워요. 엄마 저는 진짜 공부 더럽게 못하는 애들도 특목고 많이 보내요. 특히 영어 하나만 잡고 특히 이제 외국 그 잉글리시 킨더가든 출신들이 있어요. 영유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성도 많이 부족해요. 그 인성 막 산만하고 막 애들이 영어 되게 잘해요. 근데 중학교 내신 보면 점수 안 나와요. 문법이 안 되거든요. 그럼 걔를 해서 다른 과목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영어만 해라. 해가지고 외고 보내가지고 고려대학교 보내고 그런 애들 꽤 많아요. 구멍이 있거든. 구멍이. 고려대학교는 세종 캠퍼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신이 안 되면 고려대 못 가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대박이에요. 충남대가 높을까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높을까요? 맞춰보세요. 세종 캠퍼스가 낮아요. 충남대가 높아요. 근데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왜 장점이 있냐면 편입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 3학년 때 다 가요. 본교로. 쉬워요. 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그런 제도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중에 공부 못할 애 있잖아요. 그 애들한테 편입 제도를 쓰라고 해요. 그럼 경희대까지는 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엄마들이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 같은 방법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해줘요.
어렵지 않거든. 영어가 문제거든. 영어 대학교 학생이 영어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리핀 갔다 오면 돼. 필리핀 가서 한 하루에 10시간씩 막 스파르타를 공부하면 애들이 막 귀가 띄어요. 이해하셨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테스트라는 게 있죠. 누구일까요? 누구죠? 그렇죠. 정답은 최민식이에요. 다 이순신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최민식이라고 생각하세요?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그런 안경을 끼고 사세요. 세상을 이렇게 너무 오락가락 보지 말고 좀 자세히 보세요. 자, 영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잘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예? 엉덩이 힘? 맞았다고 해드릴게요. 또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럼 언제만 있으면 되겠네? 공부 잘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니까요. 무한 반복? 무한 어머님 제 7의 원소를 얘기했어요. 아까 누가 얘기했어요? 집중력. 세 번째가 뭘까요? 학습법.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공부 잘해요. 나머지는 다 번외예요. 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적 학습 시간이에요. 공부는 학습 시간에 비례합니다. 왕도가 없어요. 그냥 공부는 많이 시키는 애가 이겨요. 그래서 아까 엉덩이의 힘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저는 그런 거 별로 믿지 않아요. 공부는 실제로 절대적 학습 시간이 중요하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게 학습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 나오는 애들 영어를 잘해요. 공부한 양이 이만한데. 전 영어 유치부도 했었어요. 제 첫 번째 직장이 만년동 SLP예요. 거기서 제가 알바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특징이 학문이 아니라 언어기 때문에 반복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엄마들이 뭐 스케줄이 안 맞아요. 그거 다 이해한다고요. 스케줄 안 맞는 건 다 안 맞는데 학원도 월수금 화목도 훨씬 좋아요. 근데 매일 하는 게 효과적이라니까요. 언어는 쪼개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습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플레이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른 브랜드도 많이 만들었다면 토피아 초등부도 만들어봤고 제가 그 다음에 뭐 아발론도 있어봤고 큰 학원들에서 이제 커리큘럼도 만들어봤고 제가 만든 학원들은 공통점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많은 실패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니까 이제 깨달은 거야. 공부란 이런 거구나. 이해하셨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분산되게 모출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게 동기부여라고 하거든요. 동기부여.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잘하실 분은 태도가 좋아요. 그리고 애들의 동기부여를 끌어내신 분이 있어요. 1번이 뭐냐면 재밌어야 돼요. 강의가 재밌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강의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계속 끌어내요. 그래서 나중에 인간 강사들 강의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막 연애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만 해. 진짜라니까요? 야, 고3 때 연애하지 마 이런 얘기 한다니까. 엄마들은 뭐 공부하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연애하지 말라고 정신교육 받고 있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변화동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거. 네 번째가 이제 성장동기예요. 제가 이제 성장하고 있구나. 그럴 때 아이들은 되게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어느 순간 아이가 변하고 성장이 와요. 그걸 우리가 그분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대부분 안 와요. 근데 가끔씩 이제 1등급 애들은 그분이 온 애들이에요. 그때 수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그런 애들은 어머님 댁에는 없어요. 과거감 많아요. 지들은 막, 야,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막 이렇게. 나 이렇게 풀어왔어? 막 이렇게. 부럽죠? 인간미가 없어요. 엄마, 밥 더럽게 받았는데 이런 스타일이야. 쌉티들이라 부르죠. 그런 애 키우기 쉽지 않아요? 한번 키워보세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 이제 집중력이 되게 중요해요. 집중력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학습 설계에서
모든 아이들은 이제 어머니들도 컴포트 존으로 오신 거예요. 컴포트 존. 컴포트 존이 뭐냐? 되게 편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학원 올 때 되게 편안해요. 한번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해하셨죠? 네. 근데 아이들을 계속 피어 존으로 넣어야 돼요. 피어 존으로. 네. 두려움이 오게. 영어 학원 애들이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발표 두렵죠. 실제로 단어 시험이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걔들이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단어장을 펴요. 아직 이해하셨죠? 집에서 공부 안 했어. 막 차 기다리면서 막 단어장 외워. 그럼 엄마가 막 저 학원 어디야? 막 제가 잘하는 게 엄마는 변태다라는 게 있어요. 엄마는 변태다. 엄마는 변태다가 뭔 뜻인지 모르시죠? 엄마는 변태예요. 왜냐면 애가 엄마한테 와서 이래. 엄마, 나 이 학원 너무 좋아. 이 학원 너무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엄마가 야 이제 끊을 때가 됐다. 딴 데 알아보자. 막 이래. 내가 막, 엄마 나 죽고 싶어. 엄마가 방문을 딱 닫고 너무 흐뭇해. 이번에 너무 만족해.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엄마는 애가 피어존에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피어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예요. 데이터. 플레이스는 데이터를 확인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아워라는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진짜 대한민국 최강이에요. 네. 정말로. 그 원아워란 프로그램 만드는데 쓰는 돈이 100억이 넘어요. 네. 그래서 동네 학원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클래스가. 네. 저희 플레이스의 컨텐츠 능률이라는 회사랑 조인트 돼 있어요. 네. 능률이라는 회사 아세요? 네. 능률이 제일 커요. 대한민국 영어는 다 능률로 시작해요. 네. 능률 회사에서 컨텐츠 받고 원아워 테크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대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예요, 저.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를 설계한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피어존으로 들어갈까. 네. 아이가 아까 말했듯이 발표를 안 하면 하는데 또 반대로 아이가 너무 내성적이거나 이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컴퓨터 앞에서는 또 해요. 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저희가 학습 설계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도 있고, 브루티칭도 있고, 숙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어머님들은 모르지만 여기가 메이저 어학원에서 제공하는 것만큼의 선생님들의 컨텐츠가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하는 메이저 학원들만큼 또는 그 이상의 거를 제공하고 있어요. 왜? 제가 그런 데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을 알아요. 어찌 보면 여기가 좀 더 요즘스러워요. 여기는 AI까지 들어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 학원들 AI 못 넣어요. 네, 근데 저는 AI까지 넣어요. 네, 대표님 쓰고 계세요? 자동 첨삭이에요? AI로.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네, 돈 얘기해서 죄송해요. 좀 학부모 설명인데 비싸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T존, GT존에서 우리가 AI 더빙 같은 거 다 저기도 돈이에요, 돈. 예,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했는지 발화 학습 것까지 다 측정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2032년에 측정이 된다니까요. AI로. 예, 지금 다 측정이 돼요. 되는데 지금 안 쓰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학습법이에요. 학습법. 학원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학원을 다녔을 때 결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예요. 예, 이것도 3년 지나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메이저 학원들은 어떻게 하면 결과가 나오냐면 비밀이긴 한데 학습량을 엄청 넣는 거예요. 예,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측정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괴롭히죠. 그리고 아이들을 막 계속 피어존을 넣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막 너무 행복해. 또 둔산동에 차 타고 하면 또 왔다 갔다 1시간 반이야. 엄마 너무 어지러워. 그러면 내 선택이 맞았구나. 집에 없으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럼 막 디텐션하고 남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한테. 네, 저는 그런 거 비추해요, 정말로. 네,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학습 설계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모든 강의는 PPT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국에 어디서나 하든 똑같은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전국에서 하나로 통일해요. 그래서 선생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왜냐?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건 본사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다 확인하고 또 선생님들도 학습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기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다 필수예요. 선생님들이. 예. 옛날처럼 뭐 책 갖고 그냥 피고 맵쭉 펴라 이거 시스템이 없다니까. 선생님 잘 만나면 잘 되는 거고 잘못 만나면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것에 포인트를 뒀는지 두 번째 장표인데 이거는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 장표만 이해하시면 어머님들은 영어 교육에서는 진짜 1등이 되는 거예요. 1등. 자, 영어 교육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어가 원래 가장 중요했던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길게 늘려놨어요. 그래서 애가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공부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근데 영어 유치원도 어때요? 지금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엄마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필요가 없다는 걸 느낀 거야. 네. 자, 근데 왜 그랬냐면 영어는 탑2 발음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어요. 탑2 발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이죠. 네. 대표적으로 외국인 선생님 수업이 이래요.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대충 느낌이 왔어. 이해하셨죠? 느낌이 오면 재밌었어? 재밌었대. 집에 가. 이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유창성이에요. 유창성. 유창하게 말을 하고 유창하게 글을 쓰면 영어를 잘한다고 하고 이때는 영어를 습득한다고 불러요. 탑2 발음. 느낌으로. 외국인하고 회화하면 어머니 못 알아듣다 나중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되게 효과적이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효과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유창성의 학습이라고 부르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의 양이에요.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 중에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들은 AR 지수에 미쳐 있는 거예요. AR 몇 점이야? 이렇게. 뭐 3.8이야? 우리 4.2 나왔어. 그 얘기 뭐냐? 우리가 더 우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이해하셨죠? 지금 고등학생인데 너 AR 몇 점이야? 뭐 그거 안 물어보잖아. 그냥 모의고사 보면 되는데. 그죠? 자, 이게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야. 자, 이건 이제 많이 보셨죠? 자, 두 번째. 근데 중학교 1학년 가면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해요. 왜? 내가 30년 전에 공부했던 방식하고 똑같아. 선생님이 야 여기서 조동사를 찾아봐. 막 비동사가 어디니? 막 이렇게 그러면 애들도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 그럼 그 방식이 잘못됐냐? 아니라니까. 그 방식도 맞아요. 그 방식을 우리가 발음 투 탑이라고 불러요. 발음 투 탑은 밑에서부터 위로 한층 한층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단어야. vocabulary. 단어를 알아야 이해하잖아요. 그죠? 이때 정확성의 영어라고 불러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읽는다고 표현해. 읽다. reading. 이건 우리가 reading and comprehension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 독해라고 불러요. 읽기가 아니라. 여기는 listening이라고 불러요. listen. 듣기. 여기는 listening and comprehension. 청해라고 불러요. 그죠? 여기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다? grammar, voc아예요. 자,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가르치고 중학교 때는 이렇게 가르쳐. 그죠? 제일 힘든 애들 누구냐? 얘들이에요, 얘들. 얘들은 유창성의 영어에서 정확성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읽고 듣고 쓰고 말하면 됐는데 갑자기 엄마가 복화도 넣고 그래머도 넣어요. 이때 대부분 애들이 학원을 때려쳐요. 다 필요 없다. 옆집 언니가 물어봤더니 과외가 최고래. 그래서 4명을 묶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자질러지는 거지. 야, 대박. 한번 애 하나 또 망했다. 자, 이렇게 가. 그럼 이제 다 써. 그럼 여기서는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복화도 하고 그래머도 해야 돼. 그럼 애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고등학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똑같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예, 고등학교 가면 갑자기 또 유창성이 나와요. 이때. 이해했어요? 수능이 그래.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문법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그 누가 독해하고 있어요. 바보같이. 그냥 문제 풀면 느낌으로 딱 풀면 되는데.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때 엄마들이 갈등이 많아요. 애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애가 어학원 다니면서 외국이랑 수업했어. 엄마가 이 단어 뭐야? 이렇게 물어봐. 그럼 애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네. 엄마 학원 전화해. 아니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막 P를 하나밖에 안 썼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면 선생님도 죄송하대. 너무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막 이래. 그러면 야, 이 과간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때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힘들어.
예. 저는 어학원 오래 한 사람이고 입시학원 오래 했고 고등학교 해보고 유학도 해보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둘 다 동시에 가르치면 돼요. 예. 그럼 애도 안 힘들고 엄마도 안 힘드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플레이스란 영어를 선택할 때 조건이 있어요. 중고등부 영어 학원만 저희가 줘요. 왜? 그분들은 알아요. 예, 그분들은 초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는지 안다. 예, 맞죠? 어학원에서 오는 데 깜짝 놀라잖아. 그죠? 막 이런 또 엄마랑 또 얘기하면 엄마랑 맞다고 막 자기네들끼리 박수치고 난리 나. 저는 그런 병폐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이만 힘들어. 엄마는 뭔지도 모르고 이거 뭐 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플레이스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비율이에요. 비율. 그리고 영어는 빨리 끝내야 돼요. 질질 끌 학문이 아니야. 아까 제가 물어봤죠. 영어는 언제 끝나냐. 영어는 내신에서 1등급 맞고 수능에서 1등급 맞으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막 고3까지 하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빨리 끝낼 수 있고 늦게 시작했다고 요즘에 문제가 안 돼요. 옛날에 늦게 시작하면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문제가 안 돼. 예. 왜? 어차피 게임은 똑같은데. 예. 자, 그래서 아까 복습을 할게요. 1단계는 어때? 초등학교 4학년인데 수능형이죠. 감각적 문제 풀죠.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면 아우지 나온다는 원리예요. 그죠? 근데 이제 애들이 리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리딩이 안 되니까 뭘 가르쳐요?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죠? 영어 시작은 뭐죠? 파닉스를 또 하면 또 파닉스 또 한 1년 6개월 해봐 못 읽어. 파닉스는 빨리 끝내는 거예요. 네, 파닉스로 울고먹은 나라를 세운 나라가 있어요. 윤선생 영어라고 아주 돈 엄청 벌었어요. 파닉스로. 사이트 워드가 있어요. 사이트 워드가 뭐예요? 눈으로 보는 단어. 이걸로 기업을 세운 게 튼튼 영어예요. 같이 하면 돼. 파닉스나 사이트 워드라. 근데 여기는 파닉스라고 여기 사이트 워드만 해.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 보면 과간이 아니에요. 네, 같이 하면 돼. 언제까지 하는 거다? 빨리 읽을 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5개월 안에 끝내는 게 목표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이건 구구단 같아요. 구구단. 네, 구구단 얘가 뭐 수학적 푸나요? 그냥 외우잖아. 5, 25 이렇게 것처럼. 파닉스 그래야 돼요. 그 완벽한 파닉스는 없어요. 파닉스는 옛날에 어머님들은 파닉스는 뭘 공부했어요? 파닉스가 옛날에 어떻게 가르쳤어요? 어머님 파닉스를 공부했어요? 윤 선생님 다녔어요? 발음 끼워 했죠. 발음 끼워. 발음 끼워 더 어려워. 외계어가 또 이렇게 뜨 하면 어우씨 파닉스는 쉬워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요. 아이가 파닉스인데 왜 못 읽냐? 기본적으로 너무 오래 가르쳐요. 제가 하는 어학원 브랜드가 있어요. 1년 6개월 가르쳐요. 실제로 보면 어머님을 기망하는 행위예요. 뭐 이제 뭐 읽고 듣고 쓰고 말을 같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파닉스는 빨리 끝내고 끝내는 게 좋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저희는 파닉스를 5개월 과정을 하고 좀 약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파닉스 빨리 끝내는 게 핵심이에요. 자, 다음.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가 파닉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미예요. 재미. 영어를 시작했을 때 재미있게 해라.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에서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플레이스에 대한 그 아이들의 피드백이 어떠냐면 재밌다예요. 재밌다. 할만하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또 이제 그럼 또 학원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 다 저희는 고3까지도 해왔던 사람들이 영어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아주 짧은 기간이고 최대 4년밖에 안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길게 늘려놓지 않고 필요한 것만 딱딱딱 시키는 그런 게 이제 저희가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죠. 파닉스는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읽기가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요. 리딩이 아니라 리딩 컴프레hension, 리스닝이 리스닝 컴프레hension, 스피킹, 라이팅은 붙지만 바로 중요한 건 복화 그래머예요. 근데 이거를 중학교 때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영어 시작할 때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가 이제 플레이스 영어가 직독직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싫어하고 좋아할 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맞는데 자기가 싫대. 난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 그럼 아니 당황스러워요. 나름 신경 써서 만들어놨더니 전 싫어요. 그 어머님이 혹시 뭐 테스트를 전공하셨나요? 그러면 저는 그냥 옆집 언니가 이건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했지만 아웃풋이 잘 안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이런 거죠. 자,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탑2 발음이에요. 그죠? 그냥 쭉쭉쭉 읽어내는 거예요. 발음 탑 뭐냐? 이걸 정확히 풀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는 애들이 영어를 못한다기보다는 국어를 못해서 점수가 안 나와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요즘 수학 선생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애들이 못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요즘에 수해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수학학원에서 수학 문제 읽기 연습시켜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도 못 읽는다는 뜻이에요. 문제, 뭐 연산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리고 실제로 수학학원을 제가 운영을 해봤고, 제가 수학의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연산이 제일 중요하다. 예. 진짜로. 그래서 구몬이 최고다. 라는 원장님들 되게 많아요. 뭐 5천 명, 막 10,000명씩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막 선행 많이 빼고 이러면 진짜 안 중요해요. 예. 엄마들은 선행 빼고 애가 막 힘들어하면 좋아하는데, 예. 그 막 또 정성 몇 번 돌았어? 3번 돌았어. 그 뭔 의미가 있어요? 애가 못 알아먹는데. 예. 20번 돌려도 못 알아먹어요, 그거는. 예. 자, 그래서 문해력 피라미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아까 말했듯이 이게 이제 2단계예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때 이때가 제일 힘들어. 읽고 듣고 쓰고 말 안 되는데 복화 그래머까지 들어가니까 애가 막 미쳐버려요. 그래서 엄마가 다 싹 정리해주고 복화 그래머만 해주는 거야. 그것도 내가 미쳐버려요. 이해하셨죠? 적당히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적당히 같이.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저희가 품사도 가르쳐줘요. 이게 엄마들 질색하거든요. 초등학교 엄마들이. 근데 우리 중고등학교 원장님들은 환호를 외쳐요. 아, 이거 진짜 가르쳐주고 왔어야 되는데. 진짜라니까. 네. 그리고 품사도 가르쳐주고. 근데 이거를 제가 놀이식으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이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아이가 그거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 아이 스스로 알게 되고, 그때 이제 의미를 파악하고, 이게 청크인데 이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신텍스라고 불러요. 신텍스. 네. 어순배열로 공부하는 그 방식이 제일 중요한 방식이에요. 근데 그 방식이 우리나라 교육에서 초등학교 교육에 빠져 있어요. 왜? 고등학교 때 하라고. 네. 미치는 거죠. 그거 왜 고등학교 때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거를 저희가 가지고 설계한 회사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고 이 방식대로 했을 때 가장 편안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의미있게 변화있게 성장있게 공부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해요? 중학교 때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답변을 잊지로 가라. 난 모르겠다. 우리는 다 가르쳤으니 하산하여라. 예, 이렇게 하면은 이 원장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예, 왜? 우리나라는 지금 어학의 개념이 많이 사라지고 입시의 개념만 남아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되세요. 그 지금 초등학교 엄마들 중에 제일 무서운 엄마가 회화 학원을 다니는 엄마들이에요. 정말 무서워요, 그분들. 예, 그 회화 학원은 그냥 말해볼까 하면 돼요. 재밌어요. 말해볼까 해보셨어요? 말해볼까? 관조동 엄마들 말해볼까 안 해요? 되게 재밌는데? 이게 회화 연습하는 거 있어요. 예, 약간 개처럼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띠띠띠. 그 제일 인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레이스 영어는 기본적으로 숙제 관리 모든 걸 데이터로 측정을 해서 아이들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애들이 피드백에 잡혀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능률하고 컨텐츠 제휴 맺어서 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원아워라는 회사 통해서 데이터 관리, AI 학습, 평가 다 잡아놨어요. 이런 회사가 없어요. 네. 왜 가능했냐? 그 대표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예요, 저. 이해 못하신 분들은 저예요, 저. 그리고 AI로 다 평가 가능해요. 월간 리포트, 보강, 상담, 등하원 관리 AI로 다 측정하게 있고, 대한민국 어떤 학원도 이런 걸 제공하는 학원은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관리를 저희가 지금 지난 5년 동안 이런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래된 브랜드예요. 한 5년 됐어요. 저희가 출시한 게 올해 초에 출시한 거고, 우리 딘 원장님께서는 이제 물건을 볼 줄 안 거예요. 왜? 중고등부 하시는 분들은 딱 설명하면 이해해요. 예, 초등부 원장님 설명하면 이해 못해. 예, 그래서 초등부를 버리기로 했어. 중고등부 하시는 원장님만 주자. 예. 자, 저희가
서울대학교 아시죠? 예, 서울대학교하고 조인되어서 또 학생들 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요. 예, 실제로 저희가 아이들이 서울대학교 인증시험 같은 것도 보게 만들어져 있고, 참고로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아이들 시험도 보고 이런 것도 해요. 예, 기본적으로. 근데 점수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쁘지 않게 나와요. 예, 그냥 뭐 우리가 막 정말 영유부터 해서 뭐 이런 애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건 걔들은 약간 넘사벽 애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짧은 시간에 이 결과 내는 것까지는 저희가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능률은 넬트라는 시험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넬트? 예, 넬트라는 시험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봐요. 그래서 측정이 돼요. 예, 그 측정을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시면 돼요. 자, 이 제목을 한번 맞춰보겠어요. 이 사진의 제목이 뭘까요? 거의 끝나간다는 뜻이에요. 네, 좀만 기다리세요. 달리기? 그렇죠. 어머님들은 이렇게 하면은 수행평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일단 답을 안 했어.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점수를 안 줘요. 무슨 제목이 뭘 것 같으세요? 네? 결승선. 문과세요? 네. 혹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러고 있어 뭐 이렇게 이거면 뭐 문과고 이거는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정답은 포기의 행복이에요. 자, 어때요? 1등과 2등은 막 미친대로 공부해요. 그죠? 3, 4, 5등은 이제 행복해. 네. 엄마 나 수학이 너무 힘들어.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 그래. 쉬어라. 그럼 모두가 행복해요. 애도 행복해. 엄마도 행복해. 아빠는 더 행복해. 왜? 그 돈이면 라운딩 한번 갈 수 있거든요. 국어도 공부 싶어? 좋아. 그래. 난 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 근데 지금처럼 공부하기 좋은 시기가 없어요. 왜? 남들이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플레이스 영어도 저희는 정말 1등 하려고 잡았고, 지금 요즘에 영어 브랜드를 잘 론칭 안 해요. 예. 요즘에는 영어 브랜드 론칭 안 하지만 정말 많은 돈과 에너지와 제 20년 노하우가 있잖아요. 20년 노하우와 그 문제 해결. 왜 영어를 이렇게 애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냐. 예. 아직도 막 단어장만 보고 있고, 막 80개, 옆에 학원이 막 80개, 야, 우리 120개를 올려. 옆에 막 200개 올려. 막. 엄마 막 더 행복지수 높아져. 도파민 팡팡 터져요. 네.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해서 외우게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기술에 담겨 있다니까요. 말해복화가 그래요. 말해복화 성인들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봤을 때 단어 암기 이렇게 해야 되거든. 엄마는 근데 막 계속 연필로 쓰래. 쓰면서 외우면 더 잘 외워진다고. 어머님, 결론은 손가락만 아파요. 고등학생이 단어를 연필로 막 쓰면서 외우고 있어요. 걔처럼 멍청한 애가 없어요. 왜? 고등학교 시험에 스펠링이 어디 나와? 빨리 보고 이해하면 되지. 그 스펠링 틀렸다고 엄마 똑바로 쓰라고 글씨. 고등학생이 글씨를 뭐라 똑바로 써요? 마킹이나 잘하면 되지. 자, 이해하셨죠?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이런 R&D 센터를 운영을 했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예, 자신이 있고, 예, 제 어쨌든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많은 실패와 그 많은 비난 예, 해서 만들어냈다. 제일 좋은 단어가 이런 거예요. 영어 싫어하는데 영어 가는 거 좋아한다. 저희 진짜 좋아요. 예, 좀 애들 고통스럽게 하는 거 많이 해봤거든요. 예, 제가 특목고도 정말 많이 보냈어요. 예, 애들 특목고도 진짜 많이 보냈고, 엄마들이 원하는 대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된 애도 있지만 또 안 된 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식은 잘못된 애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26년에 1월 17일에 저희가 론칭을 했어요. 예, 그 되게 대한민국 제일 비싼 데서 론칭을 했고, 정말 많은 영어 학계 관계자들이 와서 정말 이 방식에 대해서 검증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영어로 인해서 학생의 비전을 낮춘 일이 없어야 된다가 제 개인적인 교육 철학이에요. 영어 뭐 별거 아닌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영어로 인해서 비전 낮추고 발목 잡히면 안 돼요.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학생 교육하잖아요. 걔들이 세상을 바꿔요. 그리고 그 세상이 그 학생이 또 세상을 또 바꾸고, 그런 역학관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많은 질문에 넌 커서 뭐가 되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럼 제가 그 아이한테 다단계를 설명해 줘요. 아니면 사기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스 영어는 아까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우리나라의 잘못된 그 단계에 대한 문제 해결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 중고등부를 하시는 원장님들은 너무나 좋아하세요. 네. 지금도 저희가 론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뭐 4, 50개 지금 가맹돼 있어요. 네. 오늘도 2개를 가맹하셨어요. 다 중고등학교 원장님이세요. 네. 초등부 때 제대로 키우고 싶다. 그래야 자기가 편하다. 네.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시면 좋으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신규생 같은 경우는 저한테 문의하지 마시고 원장님한테 문의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원장님한테 물어보시고 어디 고등학교 가면 좋아요? 라면 원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갈 때도. 아, 네. 어디로? 네. 자, 잘 들으셨나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플레이스 영어를 그러니까 PL이 뭐냐면 이제 드디어 얘기하네. 저기 앉아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나가 있을 걸 나도. 일단 네, 이분이 하셨고요. 네. 자, 이제 이거 하기 전에 플레이스 영어랑 있지 영어를 왜 같이 하는지를 잠시만요. 궁금해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초등부부터 중등부, 고등부를 이제 1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초등부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운영하면서 일단은 지속성이 불가능했어요. 왜냐면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에 의존하게 되고 근데 초등부 선생님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유로워. 언제 나갈 줄 몰라. 그래서 강사 받겠다는 소리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시스템이 그만큼 중요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AI 시스템이 없이는 초등을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스피킹을 잘하는데 왜 잘하는지를 뭘로 평가할까요? 점수로 평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평가서가 들어와서 플레이스를 선택했다.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플레이스 영어가 아까 대표님 나가시기에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제가 플레이스 영어 가맹자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파고드는데 나가주셔가지고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플레이스 영어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4년 동안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1 아이들이 오면 초4. 자, 쉽게 설명할게요. 초등학생이 오면은 4년간 해야 될 거 첫 번째 파닉스예요. 두 번째 코스북 단계입니다. 코스북이 뭐냐면 영어의 5대 영역, 4대 영역을 이제 쉽게 가리키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전 도안 캠퍼스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 영어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 코스북 단계는 2년 잡아요. 그러면 파닉스도 이제 여기는 5개월인데 사실은 5개월이면 사실 빨리 끝나는 거야. 어머님들. 그러니까 5개월을 선택하신 어머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도안점이나 관저점 보면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주변에 지인도 많고 그런 분들은 5개월에 하고 그냥 처음부터 우리 아이가 첫째라서 영어 가면은 1년은 하는 거예요. 1년은. 그러니까 사실 5개월이 정답인 거긴 하죠. 그러면 5개월에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고 할게요. 6개월에 이제 아이가 코스북 단계 2년을 하면은 보통 3년 가요. 근데 플레이스에서는 저희 학원에서는 초1부터 4까지는 플레이스 영어로 초등부 영어를 딱 끝내고 이제 문법이나 독해가 들어가는 시기부터는 정확하게 입시 스타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즐겁게 배우는 초등 영어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즐겁게 없어요. 정확히 말씀. 혹시 5학년 학부모님들 손 들어 주실래요? 네, 내려주시고 6학년 학부모님들. 네. 1, 2, 3, 4학년 어머님들은 제가 말하는 게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5학년 정도 되면 제 마음 알아요. 예, 5학년 정도. 왜? 그때부터는 5학년 잘 모르겠다. 6학년 되면 알겠다. 예, 5학년 때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으니까 그냥 애가 못해도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6학년부터는 저 엄마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해요. 이거 안 되는데요? 내년 시험 보면 점수 안 나오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설명회랑 오늘 설명회 다른 게 뭐냐면 어제 설명회는 어머님들의 눈빛이 바삭바삭했는데 오늘 설명회 사실 좀 부담이 있어요. 왜 다 초등학부모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좀 살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있는 것 같은데 30분 동안 이제 있지 영어가 중학교를 어떻게 수업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어제 가장 어머님들이 좋아하셨던 키워드는 내신이었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대표님도 말씀하셨죠? 우리 내신만 하면 대학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신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래 어제는 4개의 코스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 내신 프로그램과 정규 프로그램 2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건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면 우리 아이가 5학년, 6학년이 되면 있지 영어로 넘어와서 이제 내신 프로그램과 정규 프로그램을 밟게 돼요. 자, 일단 내신부터 가도록 할게요. 내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냥 내신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신은 총 4주가 들어가거든요. 중학교는 4주가 들어가는데 학교마다 시험이 달라요. 그래서 관저 캠퍼스는 느리울중, 그리고 봉우중, 구봉중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도안 캠퍼스 같은 경우는 뭐 도안중, 관저중, 원신흥중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마다 시험이 다르고 선생님마다 시험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육아휴직으로 해서 빠졌어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채워졌는지에 따라서 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다르게 제출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출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알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건 바로 내신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브랜드 학원을 찾아가죠. 왜? 전국이 똑같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브랜드 가시면 돼요. 청담 아니면 뭐 플레이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런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그 로컬에서 제일 그 학교를 잘하는 학원으로 가셔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치동 영어로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관저동에서 1타원을 가시면 돼요. 네, 그곳이 여기다라고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학교별로 시험 유형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마다 틀리는 문제가 다를 거예요. 그거를 파악을 해서 학교별 내신 전략을 짜야 된다. 이 얘기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는 학교별로 담당 강사가 달라요. 느리울중 선생님이 다르고 뭐 이렇게 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학원에서 좀 배치를 잘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 이제 아직 내신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감이 안 오실 건데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자료를 2가지를 드렸을 거예요. 네, 궁금하셨죠? 이거 도대체 왜 줬나? 열심히 만들었어요, 어머님들. 자,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학교별 내신 분석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느리울중 아니면 뭐 봉우중, 구봉중 여기 주변 6개 학교를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시험을. 이걸 언제 하는지 아세요? 매 시험 끝나고 바로 합니다. 네, 이렇게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드린 건 이제 아이들이 입시가 중요해요. 중학생들도. 그래서 중학교 입시 가이드북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은 마음이 정확하게 보실지 몰라서 제가 일단 만들어 놓은 거라서. 자, 이제 여기로 와주실까요? 네, 이제 그거 보실 필요 없으세요. 자, 저희는 10단계로 내신 대비가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학교별로 일단은 반편성을 해요. 정규기간에는 A반, B반, C반, D반에서 정규반이 나눠져 있고, 일단은 내신 기간에 들어가는 순간 느리울중 1, 2, 3 그리고 상중은 없어요. 그냥 학교별로 나눕니다. 근데 학교 중에서도 이런 고민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잘하고 못하고 근데 일단 같이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느리울중이 30명 있어. 그럼 그런 거는 반 아니면 3분의 1로 나눠요. 왜? 이것도 아이들마다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학교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두 번째, 일단은 아이들마다 전략을 짜겠죠. 일단은 시험 대비는 몇 주라고요? 4주. 근데 고등은 보통 몇 주 하냐면 8주. 근데 사실상 중학교도 4주라고 하지만 여기서 플러스 2주 정도 잡아요. 왜냐면 중학교 아이들도 정규 기간이 중요하지만 내신 점수 안 나오면 어머님들 바로 눈앞에 있는 걸 못 하는데 그 다음 거 맡기시겠어요? 안 맡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좀 길게 한다. 근데 웬만하면 4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자, 평가라는 게 4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단어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어휘라고 하죠. 어휘를 가지고 평가하고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대화문이 있고 마지막 문법이 있어요. 이 4가지를 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예전에는 이게 70%였어요. 문법만 잘하면 중학교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웬만한 이 동네에서는 제 생각에는 느리울중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느리울중, 봉우중은 아닌 것 같고 시험이 쉬어서 느리울중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보다는 이제 본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내요. 이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시험은 이게 거의 안 나와요. 네네네. 요거보다는 사실상 여기 안에서 이 문법이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1과에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나 동명사 중에 그럼 그것만 나와요. 그런데 본문 안에 있는 문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 1, 2, 3 과정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트렌드예요. 상위권 문제가 이쪽에서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 4가지를 학습을 시킨다라는 거.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플랜이 있는데 1주차에는 어휘와 대화문을 나가고요. 2주차에는 본문과 문법을 나가요. 그러면 3주차 때부터 올인원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다 배웠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이것도 쪼개서 한다라는 거. 왜냐면 아이들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냥 첫 주차부터 막 밀어 제꼈거든요. 그럼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한다라는 거. 자, 6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다 배웠으면 집에 가서 풀 수 있도록 실전 문제 풀이. 어휘면 어휘에 맞게 본문, 대화, 문법 나눠서 실전 문제 풀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는 데일리 클리닉 테스트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사실은 플레이스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저희는 매일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특이점이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오늘 1과의 본문 1, 2를 배웠어요. 그러면 1과 전체 문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1과 본문 1, 2만 문제를 주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야 불만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3, 4를 배웠죠? 그러면 1, 2랑 같이 주는 게 아니라 3, 4만 줘요. 왜 또 지난번에 배운 거 왜 주냐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주가 다 끝나고 나서야 1과 전체를 줘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한 걸 가지고 정확하게 클리닉 테스트를 볼 수 있도록 나눠서 낸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사실 파이널 모의고사는 당연한 건데 학교별 동형 모의고사가 있는데 저 학교별 동형 모의고사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어떤 건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서. 자, 이제 사실 여기까지도 이제 조금 이제 당연한 거예요. 어느 학원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9번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100점이 나오면 요즘은 100점으로 평가 안 하잖아요. A, B 이렇게 등급으로 평가하잖아요. 그쵸? 100점 맞아도 9번 때문에 A 등급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듣기 평가 관리를 평소부터 꾸준히 해줘야 돼요. 예, 듣기 점수가 안 나오면.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도 이어져요. 분명히 1등급 나와야 되는데 듣기가 떨어져서 2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가 쉽다고 하지만 못하는 애들을 꼭 잡아줘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수행평가 관리 이거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남자 어머님들 손 들어보시겠어요? 남자 어머님들? 네, 내려주세요.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정말 관리가 안 돼요, 얘네들. 그래서 이 수행평가 관리 때문에도 B 맞는 애가 있어요. 100점 맞아놓고. 그래서 수행평가 관리랑 듣기 관리를 저희 학원은 해준다. 근데 대부분 학원은 9번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A를 맞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100점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번까지 확실히 좀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10번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죠. 어머님도 어쨌든 집에 앉아있으면 우리 아이가 그냥 늦게까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거기서 11시, 12시까지 있는데 뭐 하다 온지 모르겠다. 근데 그 학원을 열심히 공부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날 저희는 피드백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숙제, 태도, 뭐 이런 거 나가는 피드백이 데일리 피드백이 있고 하나는 성적 관련된 피드백이 있어요. 근데 성적 피드백도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잘했습니다, 100점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얘 AI잖아요. 그러면 투부정사를 배우고 동명사를 배웠으면 투부정사 중에서도 얘는 명사정법이 틀렸고요. 형용사정법이 부족하고요.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있지 영어학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면 제가 작년에 AI가 되게 붐이었단 말이죠. 그때 AI를 자칭 전문가처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직접 만들지 않았고 협업을 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아마도 이걸 조금 많이 설명을 드려요. 수업을 하더라도 다른 학원하고 다른 점이 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자, 어휘가 있어요. 그러면은 importan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근데 요즘은 중요한만 알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시험에서는 중요한하고 똑같은 동의어, 반의어, 영역풀이까지 알아야 할 시험 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만 가지고 면대면으로 외우게 하는 학원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동반의어까지 잡아주시는 학습을 시켜야 된다. 두 번째, 대부분의 학원은 그냥 규칙을 알려줘요. 투부정사 뭐 예를 들어 투부정사 형용사정법이려면 앞에 명사가 나와야 된다 이런 특징만 알려주는데 애들은 개념을 알아도 문제 못 푸는 애들 많아요. 수학 볼게요. 수학하고 문법하고 같은 원리거든요. 수학도 개념은 알아도 문제 못 푸는 애들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문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개념을 외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10문제가 기준이에요. 저희 학원은. 근데 7개를 맞아요. 7개가 이제 통과. 6개부터 계속 재시험을 봐야 돼요.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개념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적용, 변형까지 해서 아이들이 훈련을 성공을 시킨다라는 거. 마지막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수업할 때 어머님들이 이제 펴보면 알겠지만 1번부터 5번 중에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3번의 근거만 잡고 가서 사실 땡큐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러면 안 돼요. 1번, 2번, 4번, 5번에 대한 오답 근거를 잡아줘야 아이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야지 대충 20문제, 30문제 푸는 건 무의미하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근거고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수업의 기준. 이게 수업이 다르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아까 이제 동형모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동형모고가 어떤 거 같으세요? 일단 대충 느낌 오시죠? 동형이니까 뭔가 똑같은가 보다 느낌 오시죠?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 맞아요. 그러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기출시험지를 다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예. 저희 학원은 일단은 뭐 도안동 관정의 학교 대전 전체 거 왜냐면 제가 또 모임을 해요.
그런 기출 모의고사를 해서 다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서 똑같은 모의고사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는 작년 25년도 2학기 기말고사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 시험 때는 26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왜? 선생님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매번 최신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려면 예전에는 문제 하나로 놓고 논의하고 선생님들하고 수업 연구하고 언제 이 많은 학교를 만듭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형 모의고사를 가지고서 아이들의 점수를 맞춘다. 보통 여기서 시험 점수 다 걸려요. 저희는 자랑도 안 합니다. 뭐 이거 똑같이 나왔습니다.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 데이터베이스가 많고 동형 모의고사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막 번호까지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근데 여기 안에서 문제를 풀면은 다 나올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는 더 정확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안 해도 되는데 마지막에 4주차 때 줘요. 동형모고를 중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게 내신이었어요. 요게 내신이고 이제 정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학원은 정규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져 있는데 반편성을 설명을 드리면 간단히 설명을 해서 중학교 내신반이 있어요. 중학교 내신반이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반이 있어요. 그리고 특목자사고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플레이스 영어에서 4학년까지만 하고 5학년부터 입지를 하는 이유는 5, 6학년 때 중3 문법까지 끝내놓고 어휘를 어느 정도 올려내 나와야 중1부터 모의고사반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중1부터 모의고사반에 들어가야 중2 때 고2과하고 중3 때 고3과입니다. 근데 사실 어느 학원에서 고3 모의고사를 완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불가능해요. 어머님들 고3 EBS 책 한번 보시면 알아요. 한글로 돼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고3 모의고사를 푸는 거 아이들의 능력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고2까지는 중3 때 1등급을 맞춰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특목자사고반은 뭐냐면 중3 정도 때 형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대신고 갈 거예요. 그럼 대신고만 볼 거예요. 저희가 내년에 지금 현재 중3이 도안점, 관저점 합해서 거의 90명, 1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 도안점 아이들은 70% 남자애들 다 대신고를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목자사고반이 저희하고는 좀 형성이 되어 있다. 근데 걔네들이 언제부터? 중1부터 고1 모의고사 한 애들이라 이미 고2까지 1등급에 완성된 애들이라서 그 아이들은 특목자사고를 만들어서 고3 수업을 한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예. 근데 제가 관저동에서만 13년을 하고 도안동도 이렇게 오래 했지만 사실 조금 하나 차이거든요. 하나 차이인데 많이 이제 생각의 차이가 많긴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조금 우리 아이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1까지는 1등급을 맞아야 된다 생각해요. 고1까지는. 그래서 초 5, 6학년 때 중3 문법을 끝내고 문법이 끝나야 아이들이 그 다음 뭘 생각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독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순서 거꾸로 안 돼요. 절대로. 네, 절대 거꾸로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학원을 나온 애들은 고등 모의고사를 잘 풀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걔네는 다 독을 했어요. 그래서 잘 푸는 거예요. 근데 걔네가 뭐가 약해요? 문법이 약해서 고등학교 내신이 안 돼요. 예. 그러니 저는 순서대로 가면 일단 5, 6학년 때 문법은 눈 감고 풀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중1 때부터 내신이 잘 나오면 이제 시간이 남죠. 그때 뭐 한다? 정규인 모의고사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고등부는 그냥 내신반, 수능반. 근데 고3반을 따로 운영한다. 그런데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여기만 수업하세요. 고3 수능반은 대치동에서 출강을 합니다. 강사들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설명드릴게요.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선생님을 딱 보면 그냥 내신만 해주는 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수능을 담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3들은 보통은 선생님들이 고3 수업까지 안 하세요. 내신이 너무 많아서 수업이.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고3은 웬만하면 대치동에 있는 1타 강사들을 모시고 온다. 근데 올해까지는 저희가 고3 운영하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고3들이 한 4, 50명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고3반을 이제 대치동 강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해되셨죠? 자, 영어를 이제 5대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다 수업을 합니다. 다 수업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라이팅 스피킹에 대해서. 아까 이제 김강훈 대표님은 이제 초등 전문가다 보니 이제 라이팅 스피킹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세요. 미래에 대해서. 논서수령. 근데 현실 말씀드릴게요. 관저동, 도안동에는 서수령 보는 학교가 없습니다. 예. 저는 공감은 안 돼요. 사실 지금은. 없어서 애들이 서수령 하면 싫어해요. 엄마들도 공감을 못 하고. 근데 서수령 강조하는 학원이 어느 학원이에요? 어학원만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들의 장점이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관저동 엄마들은 이런 엄마들은 서수령 안 보는데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우리 애들 힘들게 당장 필요한 문법이나 맞추지. 그래서 제가
강좌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동네는. 그래서 라이팅은 그러면 어떤 저희가 프로그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3 정도 때 선생님 저는 중3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서술형이 나오는 학교 첫 번째 대신고, 관저고, 서일여고 이렇게 형성돼 있거든요. 서일고까지.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서술형이 아니에요. 그냥 문장 외우면 맞출 수 있고 서답형 정도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지 않지만 어머님들이 그 학교 가는 어머님들이 불안하시기 때문에 중3 썸머 때 반을 만들어서 이 라이팅 스피킹만을 따로 만듭니다. 라이팅만을. 서술형 반을.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 아이가 동방고 갈래 했는데 서술형 하잖아요. 어머니도 픽 웃어요. 서술형도 안 나오는데 왜 서술형 공부를 시키는 거야? 이거 중요한 거죠. 왜냐면 애들이 영어는 일찍 끝나야 되는 과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나오고 초등 어느 정도 하면요. 영어가 고3까지 돼 있는 애들이 꽤 많아요. 중상권 애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 생각은 그래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솔직히 말해서 수학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제일 잘하는 구간이 어디냐?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초5, 6 아이들을 수능을 끝내는 과정을 제가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플레이스 영어로 4학년 때까지 기초를 빨리 쌓고 5, 6학년 동안 입시 영어를 넘기는 데는 제가 제일 전문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때 뭐가 잘못된 줄 아세요? 초보자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뭘 잘 못해요? 힘 조절을 못하죠. 그러니 고등하는 사람이 초등을 해서 초등부 받고 싶어서 힘 조절을 못하니까 애가 울면서 나가. 그죠? 예. 근데 저는 초등 애들을 고등까지, 초등 애들 중등까지 넘긴 걸 잘하기 때문에 힘 조절을 잘해. 일단 첫 번째, 단어로 죽이면은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죠? 단어는 잠깐. 저는 거꾸로 얘기해요. 중학교 때 초등 5, 6 때 너무 단어로 잡지 마. 여기 때 중요한 게 뭐야? 일단 단어를 외우는 습관. 두 번째, 너무 독해 강조하지 마. 아직 단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독해를 해? 그것보다는 문법 빨리 잡아. 문법 잡으면 아이들이 그 다음 뭐 하고 싶어? 문장 쓰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지들이 영어 좀 하잖아요? 단어도 외우고 싶고, 그러다 보면 모의고사 푸는 거야. 이게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저는 밑에서부터 아이들을 올리기 때문에 초 5, 6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 5, 6 어머님들께는 아이들을 수능까지는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칭 AI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진단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는 그날 매일매일 평가서가 나갑니다. AI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했고,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AI는 툴이고 펑션이고 기능어일 뿐입니다. 이거 진단을 가지고서 결국은 강사가 완성을 해줘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강사가 너 오늘 잘했네 못했네 하는 게 아니라 너 오늘 단어가 몇 개 틀렸네 그래서 몇 등이네, 그리고 너 오늘 독해를 풀었는데 제목 문제가 많이 틀리네, 내용 문제가 많이 맞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라고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AI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AI 기준과 데이터를 가지고서 강사가 마지막 아이를 정확히 평가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데일리 테스트, 위클리 테스트, 먼슬리 테스트가 있어요. 데일리 테스트는 매일 시험을 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독해랑 구문이랑 문법을 공부했으면 다음날 독해, 구문, 문법을 똑같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위클리 테스트는 뭐냐면 일주일 동안 봐야 될 양이 있는데 이걸 탈락을 하면 토요일날 보강을 와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초 5, 6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지 영어에 있다면요. 마지막 먼슬리 테스트, 저걸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자, 모 학원을 가면은 월말 평가나 아니면은 뭐 분기마다 평가를 보잖아요. 그냥 뭘로 보냐면 우리 아이가 배운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넬트로 봅니다. 넬트로 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 그런 시험 왜 봐야 돼요? 우리 아이 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평가 많잖아요. 근데 먼슬리 학원에서 월말 평가를 봐야 되는 건 진짜 우리 아이가 배운 거를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요. 왜냐면 월말 평가를 제가 직접 다 내요. 매달. 어머님들, 여기 어머님들을 혹시 있지 영어로 지금 최근에 넘어오신 분이 있으실까요? 손 한번 들어. 네. 이 어머님들은 이번에 월말평가 안내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월말평가 안내서에 맞춰서 제가 문제를 따로 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초등 5, 6에 내는 스타일이 있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반 내는 스타일 다 따로 해요. 누가 한다? 제가 합니다. 아시겠죠? 왜? 기술